한국은 우리의 속국입니다. 문화도 기술도 도시도 모두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중국 공산당 간부 리우펑 부주임이 단상 위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모인 기자들의 눈빛이 번쩍이며 기록을 시작했지요. 리우펑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 CNN과 함께 서울로 향해 한국의 실체를 직접 폭로하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러나 그 여정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장면들은 상상조차 못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만과 확신으로 시작된 발걸음은 곧 굴욕과 각성의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우펑입니다. 베이징 도시재생위원회 부주임이죠. 오늘 아침도 창밖으로 보이는 스모그가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자동차들이 꽉 막힌 도로를 기어가고 있었어요. 리우 부주임,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살짝 열며 알렸죠. 저는 양복깃을 매만지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CNN이 직접 취재를 나온 거니까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열댓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해 터져나왔어요. 마이크가 제 앞으로 쭉 내밀어졌죠. 저는 자신있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펜을 든 손들이 일제히 메모지 위로 향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가 온 거예요. 한국은 우리의 속국입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문화도 기술도 도시도 모두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저는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독립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손을 휘저으며 계속했죠.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문자도 우리 것, 문화도 우리 것, 심지어 음식까지도 모두 중국에서 전해진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천리강 동료가 은밀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어요. 그의 눈빛에서 만족스러움이 읽혔죠. 저는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겉으로는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중국 도시들의 열등한 복사본일 뿐입니다.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한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서양인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리우 부주임님.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CNN 국제부 프로듀서 소피아입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CNN에서 직접 나왔다니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직접 보셔야겠군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울 현장을 촬영할 겁니다. 당신이 다큐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직접 가서 촬영한다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더 좋은 기회였죠.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지요. 소피아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럼 내일 아침 비행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소피아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다큐가 될 것 같네요. 기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저는 승리감에 젖어 웃음을 지었죠. 회의가 끝나고 천리강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리우, 정말 잘했어.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서울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그들의 허상을 깨뜨릴 때가 온 거죠.
내일부터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깨끗할 줄 몰랐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어디 하나 지저분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피아가 제 옆에서 물었어요. CNN 촬영팀이 저희를 따라오고 있었죠. 카메라가 제 표정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외국인 앞에서 하는 쇼입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말했죠. 평소엔 이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너무 빨랐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미소까지 지어주더라고요. 베이징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도로가 이렇게 정돈되어 있다니요. 차선도 깔끔하고 신호등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소피아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한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쭉 뻗은 도로와 고층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짜 모습은 뒷골목에 숨어 있을 거예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도 질서 있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교통체계가 참 잘 되어 있네요. 소피아가 중얼거렸어요. 신호 위반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두 손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환영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미소가 진짜 같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급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죠. 모든 게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상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베이징에서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소피아가 노크를 했습니다. 리우 씨, 저녁 먹으러 나가실까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명동 쪽으로 가볼까 해요. 소피아가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서울의 중심가를 보셔야죠. 명동 거리에 나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질서 있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가게들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드셔보세요. 소피아가 한 식당을 가리켰어요. 간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죠. 식당 안은 깔끔했습니다. 테이블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어요. 맛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떠세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카메라가 제 표정을 찍고 있었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다르게 말해야 했죠. 뭐, 그럭저럭이네요. 저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 음식이 더 낫죠. 하지만 계속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성들도 혼자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저 여자들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밤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저는 흐음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연출이에요. 분명히 연출일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다음 날 밤 11시 소피아가 제안했습니다. 한강에 가보시죠. 저는 의아했어요. 이 시간에요? 네, 밤에 한강을 보셔야 해요. 소피아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CNN 촬영팀과 함께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강가에 간다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저기 보세요. 소피아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한 여성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죠.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자가 혼자서 이 시간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치킨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아이들도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나요? 한 커플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주변에 경찰은 보이지 않았죠. 멀찍이서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뭐 하는 거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호하고 있어요.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간섭하지는 않아요. 자유니까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유라고요. 밤늦은 시간에 강변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고요. 강변 산책로를 걸어봤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책을 읽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연인끼리 대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연출된 장면입니다. 저는 CNN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배우를 고용했군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배우가 아닙니다. 그냥 시민들이에요. 그녀는 한 가족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 계시네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 네. 저희는 매주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해서요. 안전하니까요.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여기가 왜 위험해요?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어요. 한강공원은 24시간 개방이에요. 경찰도 순찰 다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4시간 개방이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안전하게요. 한강 다리 위로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카메라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소피아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서울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 젊은 여성이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어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저 여자 정말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왜 위험해야 하죠? 소피아가 반문했습니다. 자유롭게 자전거 타는 게 위험한 일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밤에 여자가 혼자 나돌아다닌다니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달빛이 강물에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아름답죠? 소피아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일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다니고 있었죠.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청계천에 가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계천이요? 네, 서울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에요. 소피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복잡한 도심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도심 한복판에 하천이 있다고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설마 더러운 시궁창 아닌가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청계천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요. 이게 진짜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자연 하천이에요? 복원된 하천이에요.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원래는 복개되어 있었는데 다시 살려낸 거죠. 계단을 내려가서 하천 옆 산책로에 섰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죠. 정말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와, 시원해. 한 아이가 발을 담그며 소리쳤어요. 부모들이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죠. 더운 여름날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도심 한복판인데요. CNN 촬영팀이 제 반응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청계천은 매년 변신해요. 소피아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작년 비초롱 축제부터 올해 홀로그램 쇼까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광경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수천 개의 전통등이 청계천 물 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꽃 모양, 나비 모양, 용 모양의 등들이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이건 CGI 아닌가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실제 영상이에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발전했어요. 갑자기 청계천 바닥에 빛의 물결이 나타났습니다. LED 조명이 만들어내는 파도가 발밑으로 흘러갔어요. 마치 진짜 물결 위를 걷는 것 같았죠. 우와! 주변 시민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빛의 물결을 따라 뛰어다녔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 위로 홀로그램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투명한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홀로그램이 이렇게 선명할 수가 있나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와우, 이건 영화 같아. 정말 신기해.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은 회의만 하다가 끝나는데 베이징의 현실이 떠올랐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청계천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벽면에 프로젝션 매핑이 시작된 거예요. 빌딩 벽에 거대한 영상이 투사되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표현한 영상이었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이 벽면을 수놓았습니다. 이건 매일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요.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민들의 일상이 된 거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베이징에서는 볼 수 없었거든요. 도시계획이 이렇게 시민 중심으로 될 수 있다니요. 어떠세요? 소피아가 제 반응을 살피며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죠. 볼만하네요. 저는 애써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놀라웠거든요.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본 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통에서 최첨단까지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명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쇼핑객들로 붐비는 거리였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죠.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산당 아웃! 큰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소피아와 함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어요. 명동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규탄한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위를 공개적으로 한다고요. 그것도 관광객들이 많은 명동에서요. 이런 걸 왜 막지 않죠? 저는 당황스럽게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경찰은 어디 있습니까?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를 막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교통정리를 하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었죠. 경찰은 보호만 합니다.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민주국가니까요. 한 젊은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정하윤이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CNN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정하윤이 카메라를 보더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중국에서 온 분이시죠? 정하윤이 저에게 물었어요. CNN에서 인터뷰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저를 알고 있다니요. 게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다가오다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리우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하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죠. 여기서 이런 시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정하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중국에선 이런 말 못하죠. 정하윤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잡혀가니까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요? 정하윤이 반문했습니다. 감시와 통제 말씀이신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청년의 논리가 명확했거든요.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너희는 결국 미국의 꼭두각시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하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자유를 꼭두각시라 부르는 건 당신 나라의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라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는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니에요. 정하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주변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잘 말했어.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요. 그럼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하윤이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정하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기분이었죠. CNN 카메라가 저의 굳은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위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평화롭게 끝났어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죠. 어떠셨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보셨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피아가 반문했습니다. 직접 보신 거잖아요.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정하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유, 민주주의의 선택. 낯선 단어들이지만 왠지 매력적으로 들렸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에서 빌려준 노트북이었어요. 인터넷이 자유롭게 연결되었죠. 구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베이징에서는 막혀있던 사이트였거든요. 검색창에 천안문 사태라고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수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탱크 앞에 선 한 남성의 사진이 보였어요.
1989년 6월 4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유튜브에 접속해봤습니다. 천안문 사태의 동영상들이 있었어요. 실제 현장 영상들이었죠. 화면 속에서 젊은 학생들이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들의 외침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정하윤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천리강이 들어왔어요.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리우,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가 소리쳤어요. 그런 거 보면 안 돼. 왜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왜 보면 안 되죠? 이건 날조야. 천리강이 노트북을 닫으려고 했어요. 서방의 거짓 선전이라고. 저는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거짓인가요?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BBC, CNN, 로이터 등 여러 언론사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죠.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모두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천리강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그가 소리쳤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모두 한통속이야.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언론사가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요. 왜 나는 지금까지 몰랐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우, 정신 차려. 천리강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계속 검색했어요. 홍콩 시위, 신장 위구르, 내몽골. 중국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진실들이 나타났죠. 이게 다 진짜라면.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뭐였죠? 이건 안 되겠어. 천리강이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지 마.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보였어요.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천리강,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런 일들을 말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어요.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빛나는 네온사인들이었어요.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빛들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내일 어떻게 하지? 저는 천리강에게 물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해.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말이에요. 그날 밤 침묵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천안문 광장에 학생들이 나타났어요. CNN 국제포럼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어요. 각국의 언론인들과 학자들이 모였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앞쪽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수백 명의 관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리우 씨, 준비되셨나요? 소피아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곧 다큐멘터리 상영이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천리강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긴장되어 보였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밝아졌어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첫 장면은 베이징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모그에 덮인 회색빛 도시가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나왔죠. 한국은 우리의 속국입니다. 화면 속에 제가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무 오만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 장면은 서울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맑은 하늘이 대비되어 나왔어요.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죠. 한강 야경이 나왔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자유롭게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연출된 장면입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청계천의 변신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모습, 홀로그램 쇼의 화려한 장면들이 펼쳐졌죠. 제가 놀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우리 도시재생은 회의만 하다가 끝나는데 제 중얼거림까지 녹음되어 있었죠. 명동 시위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산당 아웃! 시민들의 구호 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하윤과의 토론 장면이 상세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꼭두각시라 부르는 건 당신 나라의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의 날카로운 반박이 그대로 나왔어요. 저의 당황스러운 표정, 말문이 막힌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죠.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구글 검색하는 모습이었어요. 천안문 사태 사진들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죠. 왜 나는 지금까지 몰랐지? 제 떨리는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천리강이 이건 날 줘야 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죠. 다큐멘터리가 끝났습니다. 회장이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천리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를 갈며 회장을 나가버렸어요. 리우 씨, 인터뷰실로 가시죠. 소피아가 제게 말했어요. 인터뷰실에는 카메라 하나만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 침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소피아가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은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무지했던 거였어요. 한강에서 본 자유로운 시민들, 청계천의 아름다운 변화, 명동에서 만난 용기 있는 청년.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글에서 본 것들도 진실이었죠.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천안문, 파룬궁, 티베트.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두려웠거든요. 진실이 두려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질까 봐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가 두려웠어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카메라 렌즈가 제 눈물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하윤이라는 청년이 말했죠. 자유를 꼭두각시라 부르는 건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맞았어요. 소피아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 인터뷰가 방송되면, 제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하지만 이 말만은 하고 싶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무지한 편견으로 여러분을 모독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하윤 씨, 당신이 옳았어요. 자유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중국 시민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진실을 찾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아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 빛이 올 거예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피아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거든요. 처음으로 자유롭게 선택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한강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 이 모든 풍경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여유롭게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일상이 가능하구나.
한 가족이 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저 아줌마는 왜 울고 있어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마 기쁜 일이 있으셨나 봐. 기쁠 때도 눈물이 나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기쁜 눈물이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전화였어요. 천리강이었죠. 리우, 큰일 났어.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제 인터뷰가 벌써 온라인에 올라왔어.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당장 돌아와. 천리강이 말했어요. 아직 수습할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돌아가서도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리우, 너 미쳤어? 그가 소리쳤어요. 이미 끝난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피아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CNN 촬영팀도 함께였어요. 마지막 촬영을 위해서였죠. 어떠세요? 소피아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편해요. 처음으로 솔직했거든요. 중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돌아가야죠.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제 나라니까요. 그래도 가야 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자유롭게 웃으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하윤이 생각났죠. 정하윤 씨에게 인사하고 싶어요. 저는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명동거리에서 정하윤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하윤이 먼저 인사했어요. 어떠셨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깨닫게 해주셔서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자유는 선택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응원할게요. 정하윤이 말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소피아와 작별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녀가 다시 한번 말해줬어요. CNN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서울에서 만난 진실이에요.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한강이 작아져 가고 있었어요. 청계천도 명동도 점점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에는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강의 자유로운 밤, 청계천의 아름다운 변화, 정하윤의 용기 있는 목소리. 베이징에 도착하자 공항이 삭막해 보였어요. 회색빛 하늘이 여전히 도시를 덮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해고 통지였어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말했거든요. 몇 달 후 VPN을 통해 CNN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습니다. 제 변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오만함에서 깨달음으로의 여정이었죠.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었어요. 중국어로 된 댓글들도 있었죠. 용기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과외를 하며 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말이에요. 언젠가 중국에도 변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한강처럼 자유로운 밤이,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변화가, 정하윤 같은 용기 있는 청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서 말이에요.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자유는 선택이고 진실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한강의 그 평화로운 밤을, 시민들의 자유로운 웃음소리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올 그런 날들을 말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빛이 올 거예요.